모두 안녕. 오늘 우리는 거대한 스키틀즈를 만들어 볼 거예요. 팩을 열어서 뭐가 들어있는지 살펴보죠. 안에는 이런 작은 과자가 들어있어요. 으깨면 겉은 깨지기 쉬운 캐러멜이지만 속은 부드럽고 쫄깃쫄깃하네요. 거대한 스키틀즈를 만드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사보죠. 우선 설탕이 엄청 많이 필요해요. 버터 한 박스, 야채 코너로 가서 레몬을 꽤 많이 담아요. 가장 크고 잘 익은 수박을 골라 카트에 담아요. 총 7개의 수박이 필요해요. 카트 2대를 끌고 계산대로 고고, 그리고 장본 것들을 내려요. 영수증은 162달러가 나왔네요. 거기다 포도당 시럽 30kg을 더 샀어요. 작업하기 쉽도록 큰 냄비에 부어요. 이번 영상을 위해 특별히 주문한 게 있어요. 아크릴 방구예요. 우리가 거대한 스키틀즈를 만드는 걸 도와줄 거예요. 틀에 기름을 붓고 펴 발라주세요. 양피지를 풀어서 가장자리를 따라 깊게 잘라주세요. 틀 안으로 조심스럽게 넣어 붙여요. 기름 덕분에 양피지가 잘 붙네요. 이런 식으로 방구의 모든 안쪽을 붙여주세요. 됐어요. 아주 잘 됐어요. 냄비를 저울 위에 놓아요. 거기에 포도당 시럽 150g을 넣어주세요. 설탕 350g을 넣고요. 물 100ml를 부어요. 스토브 위에 놓고 시럽을 끓여주세요. 반드시 온도계를 사용하세요. 온도가 147도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려요. 됐네요. 이제 작은 보라색 식용색소를 티스푼에 짜 넣어요. 카라멜과 섞어주세요. 아크릴 틀에는 큰 온도 변화를 가하면 안 돼요. 따라서 가열하기 위해 가능한 가장 뜨거운 물을 틀고 욕조를 채워요. 틀을 물에 담고 이제 캐러멜을 부어요. 매우 오랜 시간 동안 틀을 채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2개의 냄비로 캐러멜을 만들어 보죠. 스토브 위에 올리고 147도까지 끓이고 색소도 섞어줘요. 두 번째 틀을 욕조로 보내고 캐러멜을 틀 벽에 부어요. 우린 7시간 동안 작업하며 캐러멜을 부었어요. 어느 시점부터 틀의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점차 주걱으로 골고루 덮어야 했죠. 틀을 스튜디오로 가져와요. 이미 사탕의 표면을 만들었어요. 이제 내부를 만들어야 돼요. 스키틀즈는 다양한 맛으로 나와요. 우리가 직접 수박 맛을 만들어 볼 거예요. 이 튼실한 기계식 프레스가 우리에게 도움을 줄 거예요. 수박을 수도꼭지로 가져가서 흙을 깨끗이 씻어내요. 깨끗한 수박을 큰 그릇에 담아요. 프레스 아래에 여물통을 설치하고 그 위에 이와 같은 금속통을 놔요. 수박을 가져다가 꼬리를 자르고 반대쪽도 자르세요.
똑바로 세워놓고 녹색 껍질을 모두 제거해주세요. 수박 펄프만 남았네요. 통에 넣어요. 금색 원판으로 상단을 덮어요. 수박을 하나 더 가져다가 같은 방법으로 껍질을 벗겨요. 통에 넣고 원판을 깔아주세요. 미리 바닥에 20리터의 빈 물통을 놓고 입구에 깔때기를 꽂아요. 나사를 돌려주세요. 금속 원판에 홈에 맞는지 확인해요. 주스를 짜내기가 매우 쉽죠? 트레이에 떨어지고 깔때기로 흘러들어가요. 온 힘을 다해 돌려줘요. 수박 2개에서 나온 즙이 부족하네요. 수박 3개를 동시에 껍질을 까서 각각을 조각으로 잘랐어요. 그것들을 통에 넣고 금속 원판을 올려요. 그대로 짜내주세요. 하나 더 껍질을 벗겨 즙을 짜요. 이제 물통이 거의 가득 찼네요. 하지만 저는 스키틀즈가 신맛이 나기를 바래요. 레몬에서 주스를 짤 거예요. 먼저 손으로 테이블 위에 굴려 안쪽을 터트린 다음 자르고 손으로 직접 주스를 짜내요. 짜낸 주스를 모두 채를 통해 통으로 부어요. 스튜디오에 도착하니 과즙에 층이 생기고 밑에 빨간색이 가라앉았더라고요. 마셔보기로 했어요. 맛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즉 실제 수박 주스가 투명할 수도 있어요. 통을 잘 흔들면 색이 돌아와요. 안에 넣을 캐러멜을 만들려면 냄비 4개가 필요해요. 각각의 수박 주스 150ml를 부어요. 그런 다음 포도당 시럽 200g, 설탕 300g, 그리고 모두 렌지에 올려요. 냄비 중 하나에 온도계를 놓아요. 카라멜이 끓고 있어요. 전혀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123도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버터를 까서 작은 조각으로 자르고 한 냄비에 한 조각씩 넣어요. 또한 흰색 식용색소 1티스푼 섞어요. 카라멜이 완성. 그냥 틀에 부어주세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얼마나 오랫동안 작업했는지 여러분은 모르시죠? 하루 반나절. 마지막으로 틀이 채워졌네요. 하루가 지나서야 캐러멜이 완전히 식어 원하는 부드러운 농도가 됐어요. 칼을 사용해서 캐러멜의 울퉁불퉁한 가장자리를 잘라내요. 한쪽 방구를 양피지로 덮어요. 그 위에 도마를 놓고 뒤집어주세요. 틀을 벗겨요. 양피지를 제거해서 다시 뒤집어요. 두 번째 것도 똑같이요. 이제 가장 위험한 순간 한 방구를 다른 방구 위로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방구가 틀에서 튀어나왔고 깨지는 소리가 들렸고 이는 우리를 매우 놀라게 했어요. 두 부분을 연결하려고 노력했어요.
양피지를 떼어내고 보니 겉면이 갈라진 것을 확인했어요. 우리는 화가 났어요. 글쎄 뭘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최소한 내용물을 살리려고 노력했어요. 틀로 옮겨 담아요. 겉 카라멜을 다시 만들어야 돼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해보려고요. 다시 양피지로 틀을 덮어요. 중앙에 양피지로 감싼 고리를 놔요. 헤어 드라이기를 사용해서 틀을 완전히 데워요. 보라색 캐러멜을 다시 만들어요. 여기서 정말 무서운 일이 일어났어요. 어느 순간 뜨거운 카라멜이 너무 세게 폭발해서 부엌 천장과 스튜디오 절반에 튀고 제 얼굴에도 튀겼어요. 심각한 화상과 눈 부상을 입어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됐어요. 지금 내 얼굴이 어떤지 보고 싶다면 설명에 있는 인스타그램 링크를 눌러보세요. 말씀드리자면 마음이 약한 분은 안 보시는 걸 추천해요. 제가 회복하는 동안 아빠는 스키틀즈를 완성하실 거예요. 보라색 캐러멜을 틀 측면에 부어요. 고르지 않은 가장자리를 정리해요. 빈 방구를 뒤집어요. 양피지를 떼어내고 가운데에 있는 고리를 꺼내요. 뜨거운 캐러멜로 하부 방구의 가장자리를 따라 묻혀요. 이제 두 방구를 매우 조심스럽고 부드럽게 연결해주세요. 다시 한번 이음새를 따라 캐러멜을 발라주세요. 우리가 살렸던 모든 충전물을 가져와요. 칼로 조각을 잘라요. 스키틀즈 구멍으로 채워 넣어요. 이제 뚜껑으로 닫아주세요. 캐러멜로 이음새를 발라줘요. 칼로 튀어나온 부분을 갈아내요. 작은 알맹이와 카라멜 부스러기를 녹이기 위해 외부에서 버너로 스키틀즈를 가열해요. 양피지 위에 너도밤나무 S를 그려요. 화이트 초콜릿을 탕으로 녹여요. 일반 주사기에 채워요. 주사기의 도움으로 먼저 글자의 윤곽을 그린 다음 안을 채워요. 초콜릿이 굳을 때까지 기다려요. 그 다음 붙여주세요. 끝! 드디어 거대한 스키틀즈가 완성! 우리는 이걸 만드는데 많은 돈과 시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강을 잃었어요. 아빠가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아마 이 영상을 끝까지 완성하지 못했을 거예요. 스키틀즈의 무게는 78kg이에요. 부셔보죠. 한 번에 두 가지 맛, 즉 상단 카라멜과 내용물을 동시에 먹어볼게요. 모두 안녕. 지난번 비디오에서 우리는 거대한 철갑상어를 요리했고 철갑상어의 머리를 버리지 말라고 했었어요. 약속한 대로 오늘은 아주 특별한 생선 스프를 요리해볼게요. 경매에서 저는 18세기 왕실 생선 수프에 대한 아주 오래된 레시피를 샀고 레시피의 이름은 바로 사프란을 곁들인 트리플 로열 생선 스프라고 불려요. 세 종류의 생선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트리플이라고 불리죠. 첫 번째 국물은 철갑상어의 머리와 꼬리로 우려낼 거예요. 그럼 머리부터 시작할게요. 첫 번째 단계는 아가미를 제거해주세요. 아가미를 그냥 냅두면 국물이 써져요.
다 됐군요. 머리를 싱크대로 옮기고 점액을 완벽하게 씻어내 깨끗하게 해주세요. 철갑상어의 뼈도 있지요. 그것도 우리의 수프 요리에 사용할 거예요. 같은 조각으로 잘라줘요. 뼈에서 섬유 조직을 제거해주세요. 이제 가마솥에서 생선 스프를 요리해봅시다. 철갑상어 뼈 조각과 머리를 가마솥에 넣으세요. 물을 부어주세요. 장작을 펴봅시다. 이러한 땔감이 많이 필요해요. 마른 알코올을 스토브에 넣고 불을 붙여요. 땔감을 넣어줘요. 생선 스프는 강하게 끓이면 안 돼요. 매우 천천히 익혀야 해요. 그러면 국물의 맛이 더 깊어져요. 주기적으로 표면의 거품을 제거해 주세요. 세 개의 양파를 껍질채로 넣어서 끓여줘요. 레시피에서는 이것이 국물이 황금색을 띠게 해줄 거라네요. 그동안 두 번째 육수를 준비해보자고요. 작은 물고기, 러프 또는 농어가 필요해요. 우리는 이 농어를 샀어요. 손질해봐요. 캐비어도 있네요. 아가미를 잘라내고 구석구석 헹구고 깨끗하게 준비된 농어를 거즈 위에 모아요. 남은 농어들도 똑같이 해줘요. 위에 딜과 파슬리 같은 많은 채소를 얹어요. 그리고 우리 수프의 세 번째 물고기는 젠더예요. 이것은 우리 저수지에서 잡을 수 있는 가장 맛있는 물고기예요. 가장 큰 장점은 뼈가 없다는 거죠. 배를 열고 내장을 제거하고 아가미를 잘라내요. 다 됐네요. 젠더의 머리를 잘라내요. 거즈로 옮겨요. 배를 계속 갈라줘요. 물고기의 절반을 잘라 뼈를 분리해주세요. 뼈가 포함된 슬라이스를 분리해줘요.
여러 번 접고 머리와 함께 놔줘요. 필레의 모든 지느러미를 제거해주세요. 갈비뼈도요. 껍질을 제거해주세요. 두 번째 필레도 동일하게 반복해줘요. 뼈가 없는 두 개의 필레가 됐군요. 이것은 생선 수프의 고기가 될 거예요. 필레를 먹기 편한 조각으로 잘라요. 됐네요. 발라낸 뼈들도 국물에 들어갈 거예요. 향신료로 후추, 월계수잎 많이, 소금을 넣어줘요. 거즈를 모아서 묶어주세요. 스프를 2시간 동안 끓였네요. 철갑상어의 머리와 다른 모든 부분도 꺼내줘요. 거즈 주머니를 국물에 넣어줘요. 국물의 맛을 내기 위해 몇 시간 동안 우려줘야 해요. 그동안 당근과 감자를 준비해요. 두 야채의 껍질을 모두 벗겨주세요. 당근을 세로로 잘라주고 반원으로 썰어주세요. 감자는 쪽으로 잘라주세요. 두 번째 주머니를 다 우려냈네요. 거즈를 꺼내주세요. 주머니의 모든 맛이 육수에 우러났어요. 양파도 꺼내줘요. 국물 표면에 모든 거품을 완벽하게 건지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깨끗한 양동이와 채를 준비해줘요. 채 위에 거즈도 올려요. 국물을 걸러내줘요. 다 됐네요. 깨끗한 가마솥에 걸러낸 국물을 부어요. 감자를 넣어주세요. 당근도요. 뚜껑을 덮어 다시 끓여요. 그동안 삶은 철갑상어 머리를 가져와요. 짜투리라고 해도 살이 많이 붙어 있어요. 따라서 살들을 뼈에서 발라내서 그릇으로 옮겨요.
그릇의 절반 이상이 채워졌네요. 수프의 이름에 주목해주세요. 사프란을 곁들인 트리플 로열 생선 수프. 절구를 가져와서 소금과 세계에서 가장 비싼 향신료인 사프란을 부어요. 절구에 넣고 소금과 함께 갈아서 향을 최대한 발휘하고 색을 내줘요. 스프에 붓고 저어주세요. 스프가 거의 완성됐어요. 농어살을 넣어주세요. 철갑상어살도요. 보드카를 부어주세요. 레시피에서는 이것이 일종의 의식이라고 설명을 하네요. 생선 수프를 가장 신선하게 하기 위한 방법. 자, 연기 맛을 위해 수프에 불타는 통나물을 담가주세요. 수프가 완성됐어요. 접시에 따라줘요. 살이 많이 들어있는 매우 먹음직스러운 생선 스프네요. 자, 먹어봅시다.